안녕하십니까. 수능화학원 설명회를 맡은 러셀 화학 강사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창해서 설명이지 사실 간담회 형식으로 어머님들한테 제가 요번 연도에 어떻게 수능화학원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화학원 과목 설명 및 공부법, 그리고 저는 어떻게 요번 연도 수능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수능을 보고 난 그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요번 연도 수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접니다. 사실 지금 좀 밝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런데 조금 어둡게 하고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어쨌든요, 저는 뭐 이런 식의 양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에 이동희 강사 쳐보시면은 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보셔서 제가 블로그나 뭐 아니면은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랑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는 뭐 메가스터디 러셀 소속이고요. 예전에는 인천대건고등학교 교사였었습니다. 네, 화학원 과목 설명 및 공부법, 그리고 수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화학은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 내신 다 보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디가 가장 어려웠나요? 1, 4단원이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네, 맞아요. 킬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중화반응 그리고 양적 관계 파트예요. 하지만 저는 수능 화학원에서는 우리 내신 때 2, 3단원 여기 보고 이제 자신감이 많이 붙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쉬웠어요. 그러나 그 쉬운 와중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 풀었을 겁니다. 점수도 좋게 나왔을 거고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타임 어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2, 3단원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 2, 3, 4로 되어 있고 굉장히 연계성이 큰 단원들이다. 그래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능은 다 보는 거 아시죠? 네. 화합원의 공부법인데 의미 없는 양치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단원의 기본은 나선형 공부법이에요. 개념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개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요번 연도 수능 트렌드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번 연도 수능 트렌드는 개념이 잘 잡힌 친구들이 훨씬 좋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나선형 공부법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는 게 아니고 계속 만지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네, 역대 수능화학원 등급 컷 및 표준 점수인데요. 1등급 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번 연도 아시죠? 킬러 문항 없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킬러 문항이 없애도 대부분 등급 컷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작년은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쉬워졌지만 등급 컷이 일정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 문제가 많이 쉬워졌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등급 컷을 가르는 그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과탐 등급 컷 및 표준 점수인데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이걸 찍는 이리씨가 이제 수능 바로 다음 주여서 제가 EBS에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메가스터디 거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거를 봐도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등급 컷이나 아니면 표준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다들 비슷하게 나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면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요번 연도 수능 오답률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오답률이 대부분 어디에 분포해 있어요? 네, 15번 이상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킬러 문제가 어려워서예요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 포인트는 뭐냐면 타임 어택입니다. 타임 어택에 걸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개념이 잘 안 되어 있고 의미 없는 양치기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문제 수준은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화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려웠던 건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인데 말도 안 되게 쉬워졌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2, 3단원 얘네들을 빨리 풀 수 있는 아이들이 만점을 받았다 또는 좋은 등급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오답률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다 오답이 나왔다는 건 앞쪽 푸는데 시간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원의 예상 트렌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빅킬러, 준킬러, 킬러 저는 이렇게 나누거든요. 빅킬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쉬운 문제들. 난이도가 쉽습니다. 난이도가 쉽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뭐 전자배치라던가 아니면 주기성 아니면 분자 같은 경우도 바로 보고 거의 1분 안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15번까지는 그래도 15분 안에 풀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준킬러라고 하는 문제들은 적정 또는 동위원소 이런 애들을 저는 준킬러라고 뒀습니다. 아니면 양론까지요. 아니면 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면 몰롱도 요 정도가 준킬러가 될 텐데 그 친구들마저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킬러의 난이도는 정말로 많이 쉬워졌습니다. 정부 기조에 잘 따라준 거죠. 연계성, 이제 수특수한의 연계성인데 사실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계성이 크게 있다, 없다 요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인 개념이 다 깔려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수특수한 당연히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타임 어택을 잘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기술 또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 조교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조교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 조교였고, 요번 연도에 이제, 수능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서울대를 다니는 조교인데, 그냥 합격증을 모으고 싶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역시나 2년 연속 화학원을 만점을 받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친구의 실제로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저한테 준 거거든요. 실제 그 학생의, 그 조교의 글씨인데요. 일단 2023 수능에 비해 3페이지까지의 난이도가 정말 낮았대요. 이 학생은 정말 잘하는 친구여서 10분 컷인데 사실 저희는 뭐 15분 컷 이렇게 내도 됩니다. 14분 컷. 네, 막힐만한 문항은 16번 정도인데 사실 이 16번도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자 사용에 있어서 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고요. 킬러 18, 20번입니다. 중화양적인데요. 얘네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앞으로 과한 난이도의 엔제나 모의고사 풀이는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메가스터디는 퀄 모의고사를 풀고 저한테 듣는 친구들은 이동희 파이널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할 3P 모의고사를 풀게 되거든요. 정부 기조가 나오고 나서 저는 파이널을 싹 다 엎었습니다. 정말 제 거 파이널 어려웠었거든요. 재작년에요. 하지만 이걸 보고 있는 요번 연도 수능 때는 EBS 난이도로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타임 어택을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킬러에 대한 연습보다는 타임 어택 연습을 시켰습니다. 네, 관연도 기출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뭐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꾸준한 준킬러 시간, 역시나 시간 관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뭐 화학원이 개꿀 과목이라 만점을 받은 친구의 이야기죠. 네. 요번 연도 모의고사 일정인데 한번 그냥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능이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윈터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3, 4, 6, 7, 9, 10 수능으로 나눠져 있는데 3, 6, 9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부터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3, 6, 9, 1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저의 커리는 3, 6, 9, 11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윈터는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번 수능에서 많이 낙제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개념을 잡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워크북 들어가고요. 조금 이따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월에서 6월은 기출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손필기 부책 부록, 뭐 짜끔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약 노트 같이 저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스킬러, 이때 스킬을 넣어줍니다. 사실 그냥 무자비하게 1월부터 스킬을 넣어주면 아이들 껍데기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탄탄하게 잡힌 상태에서 스킬을 넣어주고 기출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기출문제는요. 저희 조교진들이 괜찮거든요. 의대 친구, 뭐 서울대 친구, 당연히 고려대, 연세대 다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손풀이를 아이들한테 컬러로 나눠주게 돼요. 왜냐면 사실 저의 풀이는 강사의 풀이기 때문에 많이 유용한 풀이지만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 못 풀 수도 있거든요. 적용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풀이법을 제시할 겁니다. 고득점을 맞은 현역 저희 조교들이요. 그래서 이 풀이법도 있구나, 저 풀이법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풀이는 가장 최적의 풀이지만 혹시나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안 맞을까봐 이렇게 넘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은 EBS를 건들 겁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옆에 아이들 수특 풀어요. 저 언제 풀어요? 왜 자꾸 수특 풀지 말라 그래요? 2월에 나오는 수특은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수특이라는 거는 그 해년도 기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2월은 아이들이 그냥 내신만 보고 온 상태, 즉 개념이 수능 개념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신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앞에 1학기 거는 많이 까먹은 상태고요. 때문에 저는 언제 EBS를 건드냐면 기출문제가 모두 끝나고 스킬이 들어간 그 이후로 봅니다. 왜냐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요새 트렌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을 EBS에 이렇게 녹여서 풀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서 수특이랑 수완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3페이지 모의고사를 연습을 시켜요. 저는 이제 3P 모의고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한 40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희 계속 겨울에 작업 중이거든요. 17번까지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게 만든 주간지예요. 이건 재작년에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왜냐? 타임어택에 걸려있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엔젤동이라고 해서 유형별 엔젤 모임집을 아이들한테 주게 됩니다. 아이들별로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게 6월, 9월부터 3P 모의고사와랑 유형별 엔젤 모음집은 계속 나가게 돼요. 주간지 형식으로요. 그래서 마지막은 파이널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때부터 저희 메가스터디 러셀은 퀄 모의고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도 하고 역시나 조교진들의 손풀이가 제공되게 됩니다. 네. 저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선은 화학교육 전문가입니다. 학사 및 석사를 화학교육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화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르치는 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르침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해봤고 제가 성적을 산출을 해봤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퀄 모의고사 검토위원이었었는데요. 이 문제 검토라는 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아이들한테 적절한지, 난이도가 적절한지, 이해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걸 검토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아이들한테 녹여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문제를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냈구나 라는 거를 녹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메가스터디 러셀과 같은 우수한 학원에서 검증된 강의고요. 타 학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능 관리 시스템인데 이거는 사실 별반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게요. 당연히 강사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워크북, 과제, 영상, 당연히 어머님들, 학생들이랑 상담해야 되고요. 테스트 매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 수능, 그리고 우리 이 고3 같은 경우에는 대과 영통 아이들이 보게 될 텐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현장 클리닉을 좀 심도 있게 두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에 일찍 출근하려고 해요. 학원에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야 현장 강의에 이제 그런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저는 카카오톡 질문 방 당연히 24시간 운영되는 만들어 놨고요. 수요일 금요일마다 심야 클리닉을 뒀어요. 사실 저를 보기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바로 강사니까요. 그래서 여러 줌 질문이나 아니면 카톡 질문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 심야로 잡아놨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갔다 와서 야식 먹고 질문할 수 있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개최해서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한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고득점 전략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답 노트입니다. 저 또한 오답 노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강사예요. 수능 때요. 우리 아이들 오답 노트 쓰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오답 노트는 저희가 만들어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아이들별로 만들어줬거든요. 아이들이 오답을 제출하면 저희 조교진들이 그 자리에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아이들마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오답 노트를 받아가거든요. 그 오답 노트는 30으로 뚫어진 바인더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그 바인더 제가 무료로 그냥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1년이 지나면 이 바인더가 통통해질 거예요. 그래서 수능 날 또는 수능 전날 오답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제 집으로 갔을 때 그 주에 해당하는 주간지, 테스트지, 오답 노트를 이렇게 받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 자료 정리가 약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도 바인더를 만들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놨는데요. 저기 오답 노트 이렇게 보이죠? 요거. 이게 30 바인더거든요. 그래서 30에 뚫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뭐 성적표 이렇게 제공된다. 어머님들께, 아이들께 제공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아이들과 호흡하는 강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굿즈 많이 제공을 해주고요. 이벤트들. 사실 수능 시기를 제가 줬어요. 뒤에다가 각인을 했거든요. 뭐 찍은 건 다 맞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푼 건 틀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씨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영통이랑 대구 지역 마지막에 야 모르면 그냥 4번 찍어. 근데 아마 마지막 보세요. 20번 답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믿은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인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찍기의 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재밌게 이렇게 수업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저한테 들은 친구들의 풀커리 이벤트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좀 그나마 퍽퍽한 고3 생활에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 연도 이제 고3 아이들 이제 결과예요. 사실은 더 많지만,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좀 지금도 덕지덕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뭐 47, 44 아니면은 뭐 1, 2등급 나온 친구들, 만점 나온 친구들을 가지고 온 슬라이드고요. 네, 요번 연도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 2등급 친구들은 1등급으로 향상 및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요. 3, 4등급은 1에서 2등급으로 향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냥 2등급 이내.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뭐 서성한, 최소 서성한 아니면 중경외시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저의 수준은, 수업의 수준은 상상에서 중상으로 맞춥니다. 왜냐면, 조금 어렵게 배워야 아이들이 이제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배우더라고요. 근데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클리닉이요. 제가 부를 겁니다. 불러서 아이들 클리닉 하나하나 상세히 개념부터 다시 부족한 부분을 해주려고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개념보다 문제 푸는 거에 초점을 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영상을 항상 보면서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그래서 위아래로도 많이 벌려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요, 이제 강사로서의 포부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분명히 저를 언젠간 생각을 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영화배우 이동희도 있고요. 독립운동가도 이동희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길 가다 그냥 H2O, 뭐, 헬륨, 이런 거 보면은 가끔 화학 선생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제가 생각이 났을 때, 그때 이런 선생님이 있었지. 이런 선생님은 나한테 이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줬었지. 아니면, 이때 이 선생님 때문에 나 진짜 대학 갈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과 호흡하는 강사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1년 준비 잘 해서 대학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학원 설명을 가진 메가스터디 러셀 강사 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